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돼서 체내 수분 배출을 방해하고 부종을 유발합니다. 소금을 1g 더 섭취하면 체중 증가가 20% 정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정으로 찾는 희망 조영신 원장입니다.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저녁에 막 먹고 자서 부었어. 부었는데 그 붓기가 그대로 살로 가. 그래서 계속 뚱뚱해진다.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물은 제로 칼로리 음료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을 마시면 살이 찔까요? 그래서 이번 유튜브 영상은 살 빠지는 식사법에 이어서 어떻게 물을 마시면 살이 빠지고 어떻게 물을 마시면 살이 찌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물론 우리 몸에는 모든 대사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물은 H2O 성분입니다. 이 성분을 마시면 우리 몸에 들어와요. 바로 흡수가 되고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이 흡수된 물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모든 장기의 대사에 관여하고 모든 프로세스에 작용합니다. 그리고 지방 분해를 위해서는 지방 분해에도 반드시 물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보통 하루에 1.5리터 물을 먹는 게 좋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분을 섭취하는 방법은 생수를 직접 먹는 방법도 있지만 음식물에 함유된 수분을 섭취하는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살찌는 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먹으면 살이 찌냐? 자, 첫 번째, 수분을 섭취하는 방법 중에 국을 먹을 때 밥을 말아 먹어요. 뭐 설렁탕, 미역국, 콩나물국, 국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편하고 또 실제로 먹어보면 맛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흔하게 하는 식습관입니다. 근데 국에 밥을 말아 먹다 보면은 일단 중요한 게 빨리 먹게 돼요. 그리고 더 많이 먹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먹으면 밥이 위를 채우는 속도가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서 뇌에서 렙틴을 내보내서 식욕 억제 호르몬을 내보내서 더 이상 먹지 않게 해야 되는데 렙틴이 재분비되기도 전에 위 안으로 음식이 가득 차게 돼서 과식을 하기 쉽습니다. 자, 두 번째로 술을 마신 다음날 국물 요리로 해장을 하는 습관입니다. 자, 해장국 먹어보시면 아시죠? 굉장히 짭니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이에요. 대부분입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돼서 체내 수분 배출을 방해하고 부종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트륨은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많이 먹게 돼요. 맛있거든요. 그래서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1g 더 섭취하면 체중 증가가 20% 정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목이 마르고 한데 생수 대신 음료수를 먹는 거예요. 아, 탄산음료 맛있어. 시원하잖아요. 먹고 과일 주스 먹고. 그런 경우는 포도당 또는 과당이 들어있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므로 당연히 살이 찌게 되는 습관입니다. 자, 네 번째로 커피나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카페인은 사실은 수분이 아니고 이뇨작용을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더 빼냅니다. 그래서 수분 부족 현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수분 부족 현상이라는 것은 모든 에너지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카페인 음료를 많이 먹어요. 그러면 오히려 소변이 더 많이 나가서 수분 부족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카페인 음료는 무칼로리 음료로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페인 음료를 마셨다면 생수를 마셔서 부족한 양의 수분을 다시 채워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통 물은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공복에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되면 신진대사가 시작되면서 에너지 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수분을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시원한 물은요, 차가운 물을 데워지게 하는 우리 몸의 체온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보다는 시원한 물을 마셔야 에너지 소비량이 더 늘어납니다. 두 번째, 식사 전에 물 한 컵을 먹어 습관입니다. 자, 우리가 물 한 컵을 미리 마시잖아요. 그러면 수분이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위벽을 코팅을 합니다.
음식이 들어왔을 때 흡수를 천천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 마시는 음료 있잖아요. 소금이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근데 이온 음료의 가장 큰 문제는 칼로리가 많이 나갑니다. 칼로리 섭취가 더 늘어나게 되죠. 운동해서 열심히 뺐는데 오히려 살찌게 되니까 제로 칼로리 이온 음료를 마시거나 생수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너무 땀을 많이 흘린 경우라면 당연히 제로 칼로리 이온 음료를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간중간에 생수를 마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계속 원활하게 만들어줘서 칼로리 소비를 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마시는 거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면 우리 몸이 부족해 라고 하는 신호가 목이 마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라진 논에다 물을 부어봐요. 벼가 잘 자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신진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중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 몸의 70%를 수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물은 우리 몸의 가장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몸을 원활하게 물 흘러가듯이 만드는 것이 건강 유지에 중요할 것입니다.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마시는 것이 현대의 100세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입니다. 자, 저한테 오셔서 수술을 해요.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몸매 만들었으니까 제가 하는 이 방법을 실천을 하면은 아름다운 몸매 라인을 평생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자, 많이 추워지는 시기입니다. 움츠러들지 말고 활기차게 건강한 몸, 아름다운 몸 만드시고 다음에 봐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만 안녕.